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TV 불량 종류에 따른 증상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던 TV가 고장이 나서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다면 어디가 고장인지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문가들도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고장 증상 7가지 정도로 증상과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백라이트 불량. 이건 LED TV 불량 증상 중 요즘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보통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오는 블랙아웃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깜깜하고 화면이 안 나와요. 가까이 가서 액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화면이 아주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랜턴으로 화면을 가까이서 비추면 영상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노래 잘하면 노래 우엉하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아, 멋있죠. 요즘 TV의 경우 대기업은 5년, 중소기업은 2년 정도 백라이트 수명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설치 환경과 사용 시간, 모델 그레이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라이트 불량은 이렇게 일부가 어둡게 나오는 현상 등 증상도 경우에 따라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나죠. 어떤 경우는 아예 소리도 안 나오고 부팅 자체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백라이트가 고장이 나면 고장난 줄만 교체하시면 또 얼마 못 가서 같은 현상이 반복되므로 반드시 LED 백라이트를 통째로 새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2번 액정 파손. 액정 파손도 TV 불량 증상 중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죠. 액정은 혼자서는 절대 안 깨져요. 거의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충격에 의해 파손이 되는데요. 증상은 이렇게 무지개 색깔들이 사방으로 번지는 특징들이 있죠. 액정이 파손되면 고객센터에서 처음 구매 금액의 80%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TV의 가장 치명적인 불량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양이가 올라가서 넘어뜨리거나 아이들이 장난감을 던져서 깨트리는 경우, 부부싸움으로 인해 파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듯 싶은데요. 연식이 좋은 TV 액정은 사설 수리점에서는 액정 수리가 불가능하고 연식이 5년 이상 된 모델의 경우는 교체가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번 흑화. 흑화는 일본에서 말씀드린 백라이트 불량과는 다른 증상인데요. 백라이트에 불이 들어오긴 하지만 액정에 아무런 영상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액정의 회로 고장과 메인보드 불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 경험상 액정 불량의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액정에도 이런 패널 기판들이 왼쪽, 오른쪽에 2개씩 붙어 있는데 여기 부품들도 불량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흑화를 확인하는 방법은 방 안에 불을 끄고 TV를 켜면 이렇게 빛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죠. 4번 액정 불량. 삼땡전자의 대표적인 액정 불량 증상으로 이렇게 가로줄이 가는 현상입니다. 줄이 가는 현상 중에 세로줄은 T콘이나 케이블 불량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가로줄은 액정의 치명적인 쇼트 현상으로 인해 수리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TV 중에서 가끔 나타나는 현상인데 화면이 이렇게 무지갯빛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확실히 액정 파손과는 증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청소를 잘 하시려고
액정의 분무기를 많이 뿌리시면 그 액체가 아래로 스며들어 이렇게 PCB 기판이 부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번) 롬 데이터 불량. TV에 버튼을 눌러도 전혀 반응을 안하거나 빠르게 LED 표시 램프에 불이 깜빡거린다면 롬 데이터 불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스위치 불량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연식 좋은 TV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롬 데이터 손상의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TV에도 동작, 회사 로고, 해상도 등을 결정하는 운영체계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데요. 이 롬 데이터는 쉽게 썼다 지웠다를 할 수 있죠. 정전기, 비정상적 종료, 습기, 먼지로 인해서 롬 데이터가 손상이 되면 TV는 동작하지 않죠. 이런 경우 롬 데이터와 RT809라는 툴을 사용하여 롬 데이터 값을 다시 입력하면 TV가 다시 살아납니다. 장비가 없으신 분들은 메인보드를 통째로 바꾸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6번 파워보드 고장. 파워보드가 고장이 난 경우는 앞면에 LED 표시 램프에 전원을 넣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냅다 뜯어서 파워보드를 수리하면 되고요. 파워보드 점검 시 주의할 사항과 수리 방법은 이번 영상에 함께 담는 게 부담이 돼서 다음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TV 파워보드가 고장이 난 경우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자가 수리와 전문 업체에 의뢰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7번 메인보드 불량. TV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메인보드의 메인 칩셋에서 냉납이 발생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메인 칩셋은 영상 처리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그래픽 칩셋으로 보시면 되는데 BGA 타입으로 칩 안쪽에 볼로 이루어진 접점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요. 메인보드가 장시간 오래 일을 하다 보면 가운데로 휘어드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에 무수히 많은 접점 중 몇 군데에서 크랙이 나서 냉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TV가 무한 부팅이 되거나 화면이 깨져서 이상하게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이럴 때 리볼링 수리를 하는 경우와 보드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난다면 중고 A급으로 교체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웬만하면 리볼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죠. 자, 이상은 TV 불량에 따른 증상과 조치법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